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하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은요,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 합쳐서 굿 이브닝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식을 위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종목을 위해서 고민 해결을 위한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수익률 제조기 홍주환이 떴다. 홍주환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3년 연속이나 우승하신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메이저 증권사 제도권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단기와 수익 위주의 종목으로 아주 탁월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노란톡 입장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거기서도 혜택이 또 주어집니다. 라이브 방송 혜택으로는요, 첫 번째, 우리 라이브 방송 중에서 공략주가 또 따로 추천이 됩니다.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만 공략주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월수금 아침 오후 이렇게 마감 시황을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분들도 쉽게 들어오셔서 이슈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또 주식의 이론, 기초, 매매 기법 강의까지 알차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 입문부터 매매 기법까지 이렇게 총 정리가 쫙 돼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습니다. 아주 주식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시청자분들이 직접 수익률을 또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급등했던 화장품, 바이오 관련주들 우리 노란톡 공략주 매매로 인해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6월 3일부터 또 6월 8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이 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0%, 30%, 두 자릿수는 기본이죠. 우리 세 자릿수 수익률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주환과 함께라면 세 자릿수 수익률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자릿수 수익률 거의 200% 가까운 수익률도 시청자분께서 직접 인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키시고요. 하단에 말구름 표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말구름 플러스가 뜨는데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뜹니다. 자, 오픈 채팅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돋보기 모양 뜰 겁니다. 이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홍주환이 떴다 시즌2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가요, 오늘은 조금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자면요. 자, 0.13% 하락한 3247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내내 3250선 등락을 좀 거듭했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0.03% 상승한 986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과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우리 기관이 혼자 지수를 방어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은 2천억 원 가량 팔아치웠고요. 기관이 2,600억 원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446억 원 팔아치웠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83억 원, 개인이 115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551억 원 순매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우리가 운임 소유가 폭발하면서 해운주가 또다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요즘 HMM을 가지고 홈슬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돌아온 홈슬라 관련해서 해운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미국 임상 종양 학회로 바이오주의 투심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도 코스피와 반대로 빨간불을 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바이오 관련 이벤트, 굵직한 이벤트들이 더 남아있는데 현 시점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홍주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기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드릴 홍주원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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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수익률을 보니까 아주 잘 지내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수익이 너무 많이 났던데 이번 주 얼마 정도 수익이 좀 난 건가요? 6월 한 달만 해도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무료 공략주들 같은 경우는 네. 좀 저도 이렇게 흐름이 좋을 줄 몰랐는데 흐름이 계속 좋게 나와서 네. 저도 좀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많이 당황하시면 안 되죠. 자랑을 좀 해주세요. 우리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낮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우리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률 보자면요. 지금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리가 주말을 제외하고 단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50%, 30%난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바이오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요. 이 공략주로 매매까지 고수익 실현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노란톡 입장해 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노란톡 입장을 하시려면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여기 있네요. QR코드 간단하게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뜨거든요. 실시간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이 방에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선착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시간 내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이슈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흠슬라라고 하죠. 이 HMM 관련 또 해운주 관련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이제 HMM을 이제 뭐 최근에 흠슬라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미 HMM에 대해서 재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해서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계신 거고 사실상 지금 주가에서 들어가시면은 네. 딱히 뭐 투자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수치죠 지금.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BDI 지수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운임 지수라고 하거든요. 예, 그 해운 운임 지수라고 하는데 BDI 지수가 최근에 계속 고점을 달리다가 최근에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네. BDI 지수가. 근데 이제 이 해상 운임 섹터 같은 경우는 이 BDI 지수에 의해서 되게 많은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BDI 지수가 먼저 가파르게 움직였을 때 이제 해운 업종이 후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BDI 지수보다 해운 업종 자체가 먼저 오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HMM이라는 이제 이 종목을 살펴봤을 때요. 이때 이제 보시면은 2020년 5월부터 여기 9월까지 좀 이렇게 흐름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이 주가들이 한 5,800원대에
매물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횡보를 꾸준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이 구간에서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 있어서 BDI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BDI 지수는 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박스를 쳐드렸던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었어요.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상승이 언제까지 왔냐면은 5월까지 온 거예요. BDI 지수가. 자, 그러면은 BDI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줄 때 지금 이 HMM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횡보를 해주다가 BDI 지수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점점 추세를 그려가면서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죠. 네. 끝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BDI 지수가 먼저 움직여주고 이런 HMM이 후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말한 포인트 중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5월까지 올라졌다가 BDI 지수가 5월부터 조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 후반영이 된다고 했으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로 네. HMM 같은 경우는 같이 후반영이 되면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아, 확률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점 51,100원까지 찍어냈다가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부근 5만 원대 부근에서 계속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이 부근대에 월수를 보시면요 5월입니다. 5월 6월. 그러니까 BDI 지수가 정확하게 조정을 막고 있을 때 같이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물론 여기서 뭐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막 끝났느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해상 운임 지수가 조정이 들어왔더라도 실질적으로 2021년도 내내 아직 몇 개월 남았죠. 한 6개월 네. 정도 남았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아직까지 BDI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막혀있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물량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BDI 지수가 이 정도의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경기가 순환이 돌아주고요. 경기가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팔로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BDI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이 HMM의 주가가 지금 45,050원인데 네. 45,050원에 이 들어가도 수익은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수익은 볼 수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근데 다만 이 이제 아래서 이제 매집을 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도 조금 더 수익을 여유롭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조정이 왔을 때 좀 이제 심장이 좀 벌렁벌렁할 수도 바로 있겠네요. 그 부분이에요. 네.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보겠죠. 네. 결론적으로는 다시 반등이 나서 수익을 보겠지만 지금 주가 자체는 사실상 수익을 보더라도 크게 재미있는 수익을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봐도 될까요? 네. 조금 더 살펴봐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제 기업 분석을 볼 때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제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밑으로 이제 내려보면은, 잠시만요. 예. 여기 밑으로 내려보면요. 예. 지금 이제 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적자를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요. 2020년도 때, 정확히 말하면 2020년도, 2, 3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출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9,800억이 나왔어요. 전년도 영업이익은 2,997억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제 이 전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따지고 보면은 1조 정도의 적자폭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HMM은 이렇게 올라도 네.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기업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기업인데 다만 2020년도에 실적을 이렇게 9,808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냈을 때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보면요. 이제 거의 이제 이 영업이익 적자 본 거를 이제 메꾼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매출은 이때부터 좀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아직까지 2021년도가 안 왔죠. 그 이제 2020년도에 12월에 이게 나왔던 이 PER 같은 경우는 영업 실적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행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2021년도 앞으로 실적이 오는 것을 우리가
후행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후행 실적을 봤을 때 컨센서스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요. 이미 지금 이게 3조 9천억, 거의 4조 가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익은 볼 수 있다. 지금 들어가도 수익은 볼 수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린 게 바로 이런 매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출에 대비해서는 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저평가인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네. 지금 전년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전년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사실상 전년도 전전년도의 어떠한 적자폭을 메꾸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흑자 전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진짜 흑자 전환은 언제부터냐면은 2021년도 올해부터예요. 아. 그럼 올해 이거 업황 컨센서스, 업종 컨센서스를 봤을 때 이 기업의 이제 그 우리 산업 리포트 같은 것들 볼 때 그 후행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예상 실적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HMN 같은 경우는요, 3조 9,636억의 지금 후행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수치를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매출이 아니에요. 매출은 이미 10조가 넘어요. 위에 보시는 게 매출이고요. 매출 밑에 있는 이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영업이익만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이제 4조 가까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4조라는 수치를 지금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PER을 계산했을 때 PER의 수치가 약 한 4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은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PER을 보통 10 기준으로 보는데 10보다 지금 훨씬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4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들어가도 사실상 수익은 볼 수 있어요. 아. 사실 지금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니까. 네. 후행 실적, 그러니까 그 후행 실적 대비를 봤을 때, 물론 선행 실적 대비를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적당한 주가가 맞아요. 네. 하지만 지금 앞으로 올 실적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는 조금 다소 저평가돼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HME, 이제 흠슬라, 네. 이 흠슬라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6만 원 이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오, 확실한 답변을 네, 해주셨네요. 확실하게 좀 그 정도까지 네.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주가를 우리가 봤을 때요. 주가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4만 5천 원 주가예요. 그럼 네. 4만 5천 원 주가에서 사실 6만 원까지만 가도 큰 수익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문제를 찾아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흠셀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정이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좀 횡보를 거친 다음에 다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중장기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이라는 주가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한 6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왔을 때 기간 대비를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비중 조절을 좀 잘 해야겠죠? 네, 그것도 네. 그렇고 좀 기회비용을 좀 날릴 수도 바로 그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생각이 네, 나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HMN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혹은 고점에서 5만 원을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해운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작에 강의까지 나갔을 정도로 미리 선취매하는 기법까지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란톡 들어오신다면요, 이런 많은 자료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주식 입문부터 매매 기법까지 노란톡에서 우리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안에서는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링크를 드릴 거고요. 들어오시면 우리가 공략주도 나가고 또 마감 시황과 이론, 기법, 영상 총 정리되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선물을 다 노란톡 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오픈 채팅창 검색창에다가요. 홍주환이 떴다 시즌2로 들어오시거나 화면에 보이시는 우리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 혜택을 모두 다 드릴 거고요. 링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운주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두 번째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사실 바이오주가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혹시 현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남아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는요. 네. 이게 좀 이제 저도 바이오 좋아하고요. 네. 근데
바이오는 제가 좋아하면서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예. 바이오는 되게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섹터 중에 뭘 꼽은,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가 조심해야 될 섹터 탑3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네. 바이오는 무조건 조심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변동폭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바이오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실질적으로 바이오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우리의 생활 반경에 되게 접근해 있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명 연장의 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의 인류에 있어서 되게 빼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도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바이오 섹터를 빼먹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또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때, 가치는 사실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가치가 실현되는 거는 1%에 불과합니다. 정말 많은 바이오 기업 중에 그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2, 3% 미만이에요. 그냥 1%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바이오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이제 바이오 학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올림픽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이 이슈에 따라서 바이오 섹터가 같이 움직여 줄까? 네. 결론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바이오 섹터는 시대적 특수를 지금 본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바로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혜택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바이오 섹터는 엄청난 크기의 네.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엄청난 등락률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에너지가 네.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바이오주 급등락이 심하진 않았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물론 이제 물론 네. 뭐 바이오 신화를 쓰는 셀트리온도 네. 있고 뭐 이제 많죠. 네,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역사들을, 바이오 섹터의 직접적인 역사들을 살펴보자면요. 네. 바이오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섹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움직여요. 아, 개별 이슈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를 볼 때, 테마가 움직일 때 테마에 속해져 있는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의 바이오주들은, 지금까지의 바이오주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면은 바이오는 서로 경쟁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좀 다르지만 아예 가지고 있는 재료나 특성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줄기세포라든가 아니면 뭐 항암제라든가 뭐 이런 특수성의 재료를 띈,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움직여주는 게 바로 바이오의 특성이에요. 그럼 지금까지의 바이오 역사를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던 종목들도 많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 다른 바이오들이 함께 폭등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바이오는 그런 폭등을 냈던 기업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켜봤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꿈을 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랬던 바이오 시장이 갑자기 코로나라는 특수를 맞게 되면서 섹터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섹터별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난 급등락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단기간에 쏟아부은 에너지, 한마디로 물량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그 기대감도 실질적으로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2020년도 하면 신풍제약 딱 떠오르시죠? 그렇죠. 자, 이렇듯 사실 이 신풍제약뿐만이 아니라 너무 포커스가 신풍제약에 이제 주도가 됐을 뿐이지, 신풍제약을 배제한 다른 종목들을 보더라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이런 재료가 바이오 섹터를 이미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놨는데, 과연 이제 바이오 학회, 지금 이 학회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재료보다도 더 강한 재료인가를 물었을 때 네.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코로나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우리 인류에게 되게 위협이 되는 네. 질병이잖아요. 근데 바이오 학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그렇죠. 다루는 거기다 보니까 네. 그 정도의 파급력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물론 이슈에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씩은 반영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낼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는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바이오는 이제 개별 이슈로 가는 이 흐름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문 대통령이 네. K 백신을 만들게 된다면 먼저 이제 사드리겠다 이런 반응 때문에 오늘 셀리드가 약간 급등한 그런 모양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K 백신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K 백신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이 재료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는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아직 반영이 안 된 종목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내려오면 반영이 안 된 종목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K 백신의 관련주들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 움직여주지 않은 종목들을 선침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이오 관련 전략을 세워봤지만요. 우리 바이오주 관련해서 또 수익률이 낮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은요. 최근 시장에서 급등했던 화장품, 바이오 관련주 우리는 미리 선취매해서 고수익으로 실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요. 이런 좋은 종목, 좋은 수익률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세 자릿수까지 수익률을 인증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자,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픈 채팅창 클릭을 해주시고요. 돋보기 눌러주시고 홍전이 떴다. 시즌2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인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1200명 가까이인데요. 이 노란톡방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방송 시간도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안에만 방을 열어드리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공약주와 라이브 방송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또 매매 기법이나 또 강의를 매번 이제 실현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홍 대표님의 오늘 강의는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요즘 되게 이제 핫한 거잖아요. 네. 원전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원전 네. 관련된 강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네. 네, 잠깐 TMI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사실 이제 제가 2018년도부터 이제 탈원전 정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탈원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면서 뭐 한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 송전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이런 전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네. 정말로 크게 떨어졌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구장창했던 얘기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친환경 에너지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도입이 되더라도 그 효율을 뽑아내기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원자력이라는 이런 발전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냈던 게 바로 한전이거든요. 네.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원전은 더 짓지 못한 망정 탈원전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 적자폭이 더 커지고 그 부담은 조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는 원전이 없으면 사실상 안 된다는 얘기를 찝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탈원전 원전 테마들, 전기, 송전 이런 플랜트 이런 시작해가지고 원전에 관련된 관련주들을 이렇게 떨어질 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해야 된다. 제가 그때 장담을 한 게 있었어요. 네. 3년을 못 넘긴다 그랬습니다. 3년을 못 넘기고 결국은 다시 원전을 도입을 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미리부터 좀 선침을 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네. 딱 2021년도 되자마자 지금 완전 이슈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맞아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 대표님께서 수익이 났던 종목 네. 중에 그 오르비텍이라고 이것도 네. 혹시 관련주였죠? 그렇죠. 관련주죠. 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놀랐던 게 어떤 거였냐면 오르비텍을 가지고 나오셔서 70% 가까이 수익을 내시고 나서 네. 다른 방송에서 그제서야 오르비텍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취매를 할 수가 있구나. 거기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선침의 일단 클래스가 다르죠. 네. 네, 아무도 네. 안 볼 때.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선침해가 충분히 가능한 네.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잖아요. 아가방 컴퍼니. 아, 맞아요. 아가방 컴퍼니도 제가 이제 그 작년에 11월, 10월 달에 네. 2021년도부터 중국 산화 제한 정책이 풀릴 테니까 네. 이거는 기정사실이다. 맞아요. 확정된 이야기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엔젤 산업, 특히나
이제 아기에 관련된 중국 소비재주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가번 컴퍼니를 공략주로 들였었어요. 네, 아가방 네. 컴퍼니가 수익률이 137%까지 났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넘었죠. 넘었어요? 네, 넘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중국 산화 제한에 대한 재료를 어느 한 곳에서도 다루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저는 참 이게 안타까웠었어요. 이게 왜 엄청난 이슈냐면은 사실상 중국에서 아이를 하나씩 더 낳을 수 있는 인구만 딱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한 명씩만 더 낳아도 우리나라 인구를 돌파를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재료예요. 근데 왜 이거를 안 볼까? 저는 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에서야 또 관심 갖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선침의 후 반영이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물려서 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침해를 진짜 그냥 그 실생활에 습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 따라가는 매매가 아닌 선침해로 항상 주식은 선침해로 전략을 잡으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취매 하면 또 홍 대표님인데요. 급이 다른 선취매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 홍주환 대표님과 함께라면 세 자릿수 수익률은 기본이겠죠. 이렇게 100%, 200% 넘는 수익률, 그리고 단 우리가 거래일이 4거래일만 밖에 되지 않지만 50%까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선취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취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이제 볼 수 있는 링크를 따로 드릴 겁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가 딱 찍죠. 여기 네모나게 있는데요. 요거를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면요. 지금 입장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라이브 방송, 그리고 동영상 강의, 또 공략주까지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원전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뤄드릴 건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순간 가장 핫한 게 무엇일까? 저는 당연히 원전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지금 254%가 지금 최근 저점 대비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두산중공업이 아주 핫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할 때요, 가장 많은 종목 상담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근데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종목 상담을 받았는데 두산중공업을 손절하라 했다. 근데 내가 지금 손절폭이 한 20%가 이상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도 70%다. 많이 담으셨네요. 네. 제가 그래서 딱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때려 죽여도 가니까 들고 가셔라. 네. 그게 혹시 언제인가요? 얼마 안 돼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네. 그 사이에 다 회복을 하셨겠네요? 지금 뭐 벌써 수익 구간이겠죠. 네.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그 맥만 잘 집어내면요, 이 맥을 잘 공략만 하시면은 무조건 선침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10년 만에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약 한 달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254%가 저점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도대체 왜 급등을 했을까? 왜 제가 이거를 손절하지 말라 그랬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호재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에 기자재를 공급해주는 업체입니다. 원전이 아니었어도 충분한 재료가 있었다. 첫 번째 포인트겠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한미 원전 동맹이 있었습니다. 한미 원전 동맹, 한마디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폐배터리 재활용을 이제 탄산 리튬을 폐배터리에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또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럽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참고로 이 플랜트에 강한 기업입니다. 플랜트 기술에. 자, 그럼 이 정도의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사실 기업인데 이 기업이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행보가 길어졌다고 해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재료성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찝어보셔야 된다.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원전이 지금 세상이 주목하는 원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세상이 주목하는 원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원래부터 원전 기술은 세상이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좀 했었던 건데,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원래부터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이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 트렌드를 거스를 거냐 이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시장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진출할 것을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원전 결의를 다져요. 나트륨을 활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2021년 한국 원자력 연차대회. 탄소 중립 위에 원자력 발전은 불가피. 이게 무슨 얘기냐? 만세했다라는 소리예요. 아, 우리가 틀렸다. 만세 부른다. 사실상 우리가 수소에너지 되게 좋아하시죠, 요즘. 네. 수소에너지도 원자력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수소에너지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도 원자력이라는 거는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까요? 탈원전을 하는 시대로 바뀔까요? 아니면은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그 원전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시대로 바뀔까요? 원전으로 나아가겠죠. 이게 정답이죠. 네. 바로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테마는 앞으로도 꾸준한 재료의 지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 지금 이 기조에 따라가야 하는 지금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어떤 정책을 발표하죠? 자, 좋다. 원자력이 없으면은 지금 이런 에너지 자체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가 없으니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다만 뭘로 건설을 한다 그랬어요? 바로 소형 원전으로 건설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원전 발전 자체의 좀 특성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원전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핵 분열 연쇄 반응을 통해서 증기로 터빈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중간에 여기가 이제 터빈이에요. 여기가 이게 터빈인데 터빈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전기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이 원전에 들어가는 이거 원전에 들어가는 것들 보시면은 발전기 있죠, 복수기 있죠, 여기 그리고 주급 수펌프 있죠, 원자로 있죠, 냉각 재펌프 있죠, 그리고 가압기 있어요, 그리고 경락 건물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 발생기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다 관련주예요. 그럼 참 재료가 엄청 많네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석탄에 비해서 친환경적인 게 바로 또 원전입니다. 친환경 좋아하시잖아요. 네. 방사능이 나오는데 어떻게 친환경적이에요? 그 방사능만 잡으면 이보다 더 친환경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방사능을 잡을 수 있는 또 이제 방사능 이 기술도 관련주로 엮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전성 및 폐기물 문제, 이 폐기물 문제 또한 관련주, 원전 폐기물 관련주 들어보셨죠? 네. 또 관련주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두산중공만 보실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떨어질 종목들 엄청 많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자, 원전 발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설계가 들어가죠. 그러면 메인 설비하고 설치가 들어갑니다. 전기 설비 설치, 그리고 또 건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비 유지 보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명이 다 되면 뭘 하죠? 폐쇄가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 설비 설치를 할 때 여기 핵증기, 터빈 발전기 들어가죠. 전기 설비 설치할 때 뭐가 들어가요? 살수, 펌프, 밸브 들어갑니다. 건설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요? 밑에 플랜트 들어가고요. 건설 들어갑니다. 그 정비 유지 보수 들어갈 때 뭐 들어가요? 개척 부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사능, 그리고 ISI 들어갑니다. 폐쇄할 때도 마찬가지로 건설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이 원전 발전의 흐름만 봐도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순환을 활용해서 매매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순환을 활용해가지고 원전 테마, 재료의 지속성이 강한 이런 원전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소형 원전.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내는 이제 소형 원전을 들이기로 이제 지금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소형 원전에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들어가요. 이걸 보고 우리가 SMR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용기에 주요 기기들을 일체화해서 전기 출력을 30만 킬로와트 이하까지 소형 원자로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소형 원자로입니다. 모듈. 이게 자료 찾느라고 혼났습니다. 자, 여기에는 특장점. 첫 번째, 일반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엄청 짧아요. 그리고 비용이 저렴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화된 일체형 설계로 사고 가능성이 낮아져요.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내륙에 건설이 가능합니다. 내륙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내륙이 아닌 쪽에다가 원전 건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소형 원전은 내륙에 건설이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내륙에 건설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륙에 원전이 건설이 가능하면은 시골 있죠, 시골. 네. 아니면 지방.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를 쓰시거나 아니면 LPG 가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방에 내려가시면요. 네.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싸게.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 분해 기술로 뭘 생산할 수가 있어요? 수소. 수소를 바로 생산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인데 그 필수인 원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소형 원전이에요. 그럼 이 소형 원전에 있어서 아직까지 안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두산중공업은 플랜트에 강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형 플랜트도 당연히 강하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건설까지 당당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서 낙수 효과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두산중공업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왜 하필 많고 많은 기업 중에 두산중공업만 움직였냐? 세력 마감입니다. 세력 마감입니다. 두산중공업 저런 차트는 세력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세력 마감이다. 이미 세력은 저점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해왔고 그렇게 들어 올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이 네. 두산중공업밖에 없냐? 아닙니다. 더 있겠죠. 더 있죠. 오르비텍 네. 선침했지 않습니까? 네. 두산중공업 200 저점 대비 240% 올랐다고 했죠. 근데 선침해에서 오르비텍 지금 150%대 수익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선침해에도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두산중공업은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끊어준 기업이고요. 그런 종목 말고도 아직까지 지금 후발주자들, 지금 튀어 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한참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원자력 테마 공략 예시를 좀 보자면요. 이제 오르비텍. 오르비텍이 나왔네요. 여날 공략을 한 거예요. 2월 1일 날 시초가에 2월 1일 날, 올해 2월 1일 날.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급등이 나와주고 조정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추세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이런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필수 불가결한 원전 테마, 재료에 인식을 했고 그리고 횡보 구간에서 선침의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전략이 없으면 이런 수익이 안 나와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을 가질 수 있었던 종목일까요? 저라고 그런 선침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거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되게 찾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급등을 해주는 종목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런 종목들 보세요. 2월 1일 날 굳이 여기서 내가 안 샀더라도 급등하고 어떻게 돼요?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조정 구간에 또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기회를 주지 않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지금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지금 사도 돼요. 계속 쓸데없는 질문하고 계시는데 네. 네, 두산을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원자력 발전 관련주 로드맵입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원자력 발전이라는 큰 테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설비 관련주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계 시스템 관련주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자력 부품 관련주들이요. 요만큼 들어가고요. 시공 관련주들이 이만큼 들어가요. 이거를 가장 연관성 깊은 기업들, 종목들만 뽑아낸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공략을 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이 로드맵 같이 공유를 드리고요. 공유 받으시면서 같이 공략할 수 있는 어떠한 공부 같은 것들 다 진행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 로드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침해 관련해서는 정말 홍 대표님이 뛰어나신데요. 오늘은 원자력 관련해서 로드맵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이 로드맵에 다 담겨 있거든요. 자, 우리가 수익률 한번 보자면요. 선침해했던 종목들, 우리가 바이오, 화장품 관련주들 수익률이 50% 이렇게 30% 낮지만요. 이게 절대 중장기로 끌고 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란톡 입장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노란톡 오늘 입장을 해주시면 로드맵, 또 동영상 강의, 또 공략주,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5분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이 5분 동안만 저희가 방을 열어드리고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5분이 끝나면 방을 닫을 겁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요 QR코드 지금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바로 실시간 참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강의가 전부 다 끝난 걸까요? 그렇죠.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네. 자, 마무리 좀 도와드릴게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요. 네. 여전히 저점인 종목들 많습니다. 매수 가는 종목 있고요. 진짜 공략 비법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요. 진짜 공략, 진짜 투자다운 투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략해서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로드맵을 주신다고 했지만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입장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이 어떤 게 매수 가능할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라이브 방송에서? 네, 라이브 방송에서. 아, 지금은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솔직히 최근에 네. 제가 이제 어떤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사실 무료 종목들을 좀 드렸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상 그런 좀 스트레스가 많고 좀 관리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무료 종목들을 좀 짜게 드렸어요. 아예 네. 안 드린 건 아니고 네. 짜게 드렸는데 이제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좀 오늘 시간 좀 여유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종목 드리는 게 대수겠습니까? 네. 네. 찝으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네. 자, 시청자분들 흐름이 좋을 때는요. 이 전문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자, 좋은 흐름 받아보시려면요. 지금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요. 오늘은요.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을 드릴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요. 우리 홍 대표님이신데요. 생각보다 너무 부하게 나왔죠? 저게 왜 저렇게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보면서 너무 부하게 나왔다 싶었는데요. 네네. 자,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공략주 따로 드리는데 이 라이브 방송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느냐면요.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 방송 나갈 때쯤에 이제 바로바로 링크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고도 꾸준히 참여하셔야지만 우리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참 오르비텍 원전 관련주로 우리가 70% 이상까지 선취매 수익을 한번 맛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송이 끝나기 전에 우리 홍 대표님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실까요?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투자요? 지금 왜냐면은 네. 오늘 이제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두산중공업 사도 돼요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네. 건강한 투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 보겠다 이건데 자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면은 다칠 가능성이 높을까 안 높을까요? 엄청 높죠. 당연히 다칠 가능성이 네. 높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얌전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말에 네. 올라타서 먹이도 주고 잘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엉덩이도 톡톡 하면은 잘 달려갈까요? 안 달려갈까요? 네. 안전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올라갈 종목들이 많은데 자 주식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직 올라갈 종목들이 그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건강한 투자하세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노란톡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지만요. 다른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이 있다면 또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오늘 또 공약주 나가니까 꼭 들어와 보시고요. 자, 오늘 굿이브닝 주라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